맞지? 그래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응용이 그렇게 많이 되는 유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될 세 종류가 앞에 세 개인데 그 중에서도 뒷단원에서는 0분의 0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여기 단원 정도에서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요거는 보통 근호, 루트를 사용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리화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앞뒤 차수가 똑같아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그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꼭 꼴부터 확인하고 차수는 같은지 비교하고 그 다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보면 앞에 거도 이 녀석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뒤에 거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맞는데 이거 몇 차라고 봐야 돼, 지인아? 그렇지, 1차라고 보고 얘도 1차라고 보면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뭘 해? 유리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 중학생 정도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서 거의 뭐 공식처럼 암기를 하는데 사실 유리화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유리수로 만드는 거거든. 루트를 벗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거꾸로 사실은 분자의 유리화를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유형들은 유리화를 하고 나면 보통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차수 비교해서 분모 차수 큰지 분자 차수 큰지 차수가 같은지 거기서도 보통 차수가 같은 게 나와.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 바로 갈게요. 유리화를 하자. 꿀딱.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유리화는 한 번에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플러스 사이를 플러스로 바꾼 식을 곱할 거니까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알맹이 다 나올 거고 뒤에 거는 제곱하면 4x 제곱이 될 거니까 맨 앞에 4x 제곱이 상쇄되겠지. 따라서 3x 빼기 1 이렇게 남을 거고요. 분모는 그 모양 그대로 플러스로 고친 거 빼기 1에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암산으로 통해서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왔잖아. 최고차항의 계수 b로 암산까지 가능하겠다, 그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분자 1차, 분모도 1차니까 1차 항의 계수 b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거 좀 조심하라 그랬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건 꼭 루트를 적용해서 계수를 찾아야 돼. 따라서 루트 4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단은 요거 다 풀었었니? 오케이. 잠깐만.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앞에 거 무한대 뒤에 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잖아, 그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보이면 또 루트가 보이네. 유리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보자. 그래서 리미트 분자의 루트 x는 곱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의 뭐 플러스로 바꾼 거 그러면 앞에 거 제곱 x-1 빼기 뒤에 거 제곱 x 플러스 1 그럼 x-1 빼기 x 플러스 1 암산 가능하지? x 빠질 거고 마 1, 마 1이니까 마 2 이렇게 되겠네요. 짠. 그 다음에 루트 x-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 1차, 2차 다항 함수가 아니지만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라서 2분의 1제곱도 차수처럼 취급하자 그랬지, 그지? 그럼 분모 분자 차수가 어때 지금? 같단 말이야 또.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 b는 또 어딜 쳐다봐요? 요 녀석의 계수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지. 그래서 는 분모는 굳이 이렇게 써볼게요.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 극한값 여기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를 대충 보면은 무한대로 보내는 걸 거야 라고 대충 보면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구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죠, 그죠? x가 음의 무한대로 보낸다 극한을. 이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양의 무한대로 고쳐놓으라 그랬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t 이렇게 치환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t는 양의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될 거고요. 조금 귀찮지만 t에 대한 식으로 모조리 바꿔야겠다. 첫 번째 마이너스 t의 제곱은 t의 제곱 플러스 7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0 x 대신에 마이너스 t. 요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 또 뭐야? 유리화 문제가 되겠죠. 지인아, 암산 가능하겠니? 한 번만 해봐. 틀려도 돼. 괜찮아. 머릿속에는 이렇게 되죠. 유리화하고 분모에 뭐가 곱해질 거고 분자에 뭐 남고 이런 것들. 그지? 분자에 뭐 남아? 2분의 7. 오케이. 그렇지. 단어 됐니? 암산 되겠니? 너 진짜 아무 생각 없었지. 자, 유리화하면 분자에 뭐가 남아요? 7t 더하기 10 남아. 분모는 플러스로 바꾼 게 내려가겠지.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비만 가져오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7. 그냥 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익숙해져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식이 좀 익숙해지면 귀찮은 일을 좀 덜어낼 수 있어요.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질문 있니? 넘어갈게요. 28페이지. 21번, 22번. 21, 22 또 있어요? 오케이. 요거 두 개 봅시다. 21, 22. fx가 세 군데로 쪼개져 있는데 전부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 1일 때 여기가 정확히 함수 값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만약에 우리가 극한값 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1의 왼쪽이라서 좌극한은 여기서 구하는 거야. 그치? 얘는요 1보다 크니까 우극한은 여기서 구한다. 이렇게 대상이 지정되는 거다. 다시 한번 1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여기는 f1에 대한 함수값이 정확하게 2분의 3이야 라고 정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극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극한을 보는 함수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1의 우극한, 그 다음에 1의 좌극한, 방금 하던 얘기다, 그지? 그러면 1의 우극한은 이렇게 할게요. 얘가 1번 영역, 얘가 2번 영역, 얘가 3번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 1의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서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얘는 3번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그대로 다시 적어보면 x를 1의 우극한으로 보낼 때 대상 fx식은 3번식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의 플러스 1의 마이너스는 우극한 좌극한인데 이 녀석의 역할은 이제 끝났어. 어떤 식을 대상으로 가져올 건지를 정하면서 끝이 났어요. 그럼 이거는 1로 보내는 거지. 얼마야? 2겠네, 그지? 그래서 요게 A다가 될 거고, 그러면 X를 1의 왼쪽 좌극한으로 오면 이건 몇 번? 1번이겠죠, 그죠? 그래서 1번식의 X제곱이라는 대상을 fx로 들고 와. 그러면 1의 좌극한의 영역이 끝났어요. 기능이 끝났고, 그러면 1로 보내는 거니까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그게 B더라. 괜찮나요?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은 어떤 함수를 선택할지에 기능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자. fx 또 1보다 큰 쪽과 1 이하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문제랑 비슷하게 해석을 해보면 얘는 1보다 큰 쪽 영역이니까 1에서 만약에 극한을 구한다 그러면 얘는 1에서의 우극한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좌극한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어? 등호는 1, x는 1일 때의 값도 들어있으니까 함수값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만약에 뭐 f1 구하세요라고 하면 밑에 식에다가 1 집어넣는 거고 1의 좌극한을 구하세요도 밑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다. 그지? 왜냐하면 극한값은 일반적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다항함수 1차, 2차, 3차는 그대로 집어넣은 것과 같다 그랬거든. 해서 1의 극한값이 존재한답니다. 요거 오랜만
다음 시간에 얘기긴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1로의 극한값. 그럼 극한은 단우야 몇 번 풀자 그랬니? 2번 풀자 그랬어. 뭐뭐? 좌극한, 우극한. 맞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는 우극한, 좌극한 안 따질 거거든. 근데 우리는 내신을 봐야 되잖아. 내신에는 우극한, 좌극한 묻는 게 나온단 말이야. 너희들이 모의고사 보면은 보통 이제 우극한, 좌극한 묻는 거는 그래프상에서 따지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극한값에 대한 문제야. 알겠지? 그때는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나누는 그런 문제들은 없긴 한데 지금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좌극한, 우극한을 하라는 얘기구나. 예요. 알겠죠? 그러면 매번 리미트 1의 오른쪽, 1의 왼쪽 이렇게 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어떤 x에서 볼 거고 그때 대상 함수인 fx는 뭐가 될 거고 그때의 극한을 이렇게 표로 표시를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어디서의 극한을 보려고 해요? 1에서의 극한을 보려고 해요. 그럼 두 가지를 하면 되겠지. 2번 풀자.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을 풀어보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의 문제에서 범위에 따라 대상 함수가 뭐다 이렇게 지정하고 왔잖아. 그지? 그거까지는 생략합시다. 봐봐. 첫 번째 1의 우극한은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겠지. 그지? 위에 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밑에 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면 1의 우극한은 위에 2차 함수에 1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대상 함수가 뭐고 극한은 뭐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상 함수는 이제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극한.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쪽에 정의된 밑에 식입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5에 x자리에 1 넣는 거다. 그지? 얼마예요? 8이에요. 그러면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두 번 푼다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한다. 이게 결론이었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가 돼야겠네. 따라서 k값은 얼마? 9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고요. 까지 괜찮지? 자, 그럼 뭘 물어봐요? F4를 물어봐요. 4는 x의 범위에 따라 밑에 식에다가 또 밀어 넣는 거다. 그지? 아니 미안하다. 위의 식에다가 밀어 넣는 거지. 그러니까 k를 구하라고 했겠네. 그래서 F4를 직접 넣어보면 위의 식에다가 4 빼기 2는 2의 제곱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니까 자 k는 9니까 5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풀다가 어디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문제에다가 메모해 놓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공부가 조금 더 효율적일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9페이지입니다. 여기는요. 28, 29, 27은 괜찮았나요? 가우스 기호 있고 했는데 괜찮았니? 오케이. 28번 보겠습니다. F는 왼쪽 그림, G는 오른쪽 그림인데 극한값을 조사하세요예요. 자, 여기 옆에다가 좀 적어드릴게요. 극한값은 두 번 푼다라는 건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고 우리 사칙연산 있었죠.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눗셈에서는 분모가 0 되는 상황만 피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각각 수렴하면 요거 다 리미트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가 우리 극한의 성질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2로 누구 대상으로 F 혼자가 아니라 G 혼자가 아니라 둘을 곱해 놓은 새로운 함수란 말이야. 그런데 처음 생각 들면 야 이거 그래프가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식이 다를 거잖아. 모양이 다르니까. 그러면 왼쪽 식 구하고 오른쪽 식 구한 다음에 범위에 맞춰서 곱하기 해서 새로운 식을 도출해. 그런 다음에 극한 보내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야 직선의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되면 난리를 치는 형태가 있어요. 뭐 요것도 조금 복잡한 식이지만 직선이니까 식 다 얻어낼 수 있는데 식 자체를 얻어낼 수 없는 애들이 일반적인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식을 구해서 곱해가지고 극한을 보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극한을 구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어디서 봐? 2에서 봐. 2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몇 번 풀어? 2번 풀어. 우극한, 좌극한. 알겠죠? 그래서 표를 그립니다.
이 방식을 선택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해설지를 보면 표 안 그립니다. 왜? 해설지는 뭐라 그럴까?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모범 답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이해되도록.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표를 그립시다. 그래서 어디서 본다고요? 2에서. 그래서 두 번 푼다.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 이렇게. 누구를 볼 거야? F 곱하기 G를 볼 거야. 그러면 아까 사칙 연산 혹시 각각 수렴하지 않을까? 각각 보는 겁니다. F 보고요. G 보고요. 최종적으로 F 곱하기 G가 우리가 볼 녀석이야. 괜찮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요 놈들은 따로따로 본 다음에 마지막에 사칙 연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봐봐. 해봅시다. 뭐 단우 한번 해보자. 2의 우극한 F부터. 3. 2의 좌극한. 옳지. 그럼 여기서 해석하면 F는 2에서 극한값이 없는 거지. 맞지? 지나? G 봅시다. 2의 우극한. 좋아요. 좌극한. 좋아요. G도 2에서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따로따로 봤을 때는 우극한, 좌극한 각각은 있잖아. 그치? 그런데 F 자체, G 자체에서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곱한 걸 볼 거거든. 그러면 구조가 곱한 것에 2의 우극한은 요거거든. 곱하면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9. 밑에 거는? 마이너스 9. 짜잔. 어때요? 얘네 둘은 같잖아. 그치? 같으면 FG 각각은 2에서 극한값이 없다 하더라도 곱한 것이 2에서 극한값 마이너스 9를 갖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지? 넘어갈게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FG 두 함수에 대해서 합답형 문제네요.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인데 이제 보통 이 합답형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설명이 틀리도록 하는 예시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는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아직 뭐 유형들을 많이 못 만나봤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알고 있는 영역이 좀 좁아가지고 좀 잘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런 함수도 다루고 저런 함수도 다루다 보면은 안 되는 케이스들을 몇 가지를 이제 인지하게 될 거거든. 그런 것들을 밀어 넣어 보는 거예요. 자, 기억 봅시다. F가 X는 A로 보낼 때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가 아니라 F 더하기 G가 A로 보냈을 때 또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G는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느낌상 어때? 그냥 느낌.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단우는? 단우는 풀었으니까 알겠네. 맞을 것 같지, 그지? 그래서 반대되는 예시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해도 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왠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사실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위에다가 메모를 좀 하고 올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F의 A로의 극한값을 알파, F 더하기 G의 극한값을 베타. 이거는 어떤 상수 값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GX의 극한값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GX 볼래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식을 구체적으로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말고 모양 그대로를 활용해서 극한 보내보자 했던 거 있지,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F 모양 그대로, F 더하기 G 모양 그대로 알파, 베타로 수렴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G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아이고, 는으로 갈게. 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두 개인데 F 더하기 G에서 F를 빼면 되는데 우리는 F 더하기 G가 왜 이렇게 튕기노? F 더하기 G가 베타로 수렴하고 F는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 그러면 얘는 A로 보냈을 때 베타로 수렴하고 얘는 A로 보냈을 때 알파로 수렴하니까
어때?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지. 각각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각각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로 어때요? 상수 빼기 상수니까 수렴하죠. 즉 극한값이 존재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니까 이 증명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볼게요. 비슷하네요. 이번에는 f와 f 곱하기 g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위에 거랑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그지? 그랬을 때 또 뭘 물어봐요? gx를 물어봐. 단우 이미 풀었잖아. 지인아, 어떨 것 같아? 니은. 너도 답은 알고 있구나. 어떨 것 같다 묻는 게 좀 이상하네. 이거는 일단 해봅시다. 증명을 비슷하게 해볼게요. f의 극한값이 알파고 곱한 것의 극한값이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g의 극한값은 인데요. 니은. 이제 좀 생각할게.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gx는 모양을 위에 있는 단서로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면 뭐 분의 뭐 하면 돼요? fx 분의 f 곱하기 g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죠? 어머, 그러면 f는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알파분의 f 곱하기 g는 베타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베타. 짠!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어때? 수렴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분수에서는 뭘 조심하라고? 0이 되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맞으려면 알파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니은이 참이 되려면 분모가 0인 상황을 피해야 돼요.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니은에서 f가 0으로 수렴하고 f 곱하기 g가 어떤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gx가 항상 수렴값을 갖는 건 아니더라. 왜? 분모로 0이 들어가면 정의를 못하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그러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니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한 예시. 발레라고 합니다. 요거는 발레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외워둘 녀석이야. 요런 예시에 반하는 부분. 자, 그러면 어떤 걸 찾으면 돼요? F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F 곱하기 G도 수렴하는데 G는 발산하는 경우를 찾아보면 되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은 분모가 0으로 자꾸 가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F를 X라고 잡고 분모가 0으로 가면서 발산하는 경우는 보통 유리함수잖아, 그지? 그래서 gx를 x분의 1로 잡아봐요. 그러면 0으로 극한을 보내볼게. x를 0으로 f를 보내면 얘는 0으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아까 gx의 극한값을 봤을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거, 즉 0이 되는 상황을 들고 와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f는 0으로 갔네. 괜찮네요. 그 다음에 f 곱하기 g를 볼게요. 0으로 보낼 때 f 곱하기 g는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잖아. 그러면 1을 대상으로 극한 보내면 1 수렴하는 거죠. 이게 베타 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g는 수렴하나요? 아니죠. x분의 1은 발산이야. 그래서 반대되는 예시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다. 알겠지?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f와 f분의 g가 값이 모두 존재하면 이게 계속 기억 니은 디귿이 뭐예요? 어떤 모양의 극한값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얘는 가지고 있니? 전부 지금 기억 니은 증명 진행했지만 이런 형태로 증명을 다 해보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기억처럼 없는지, 니은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판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디귿도 증명 한번 가봅시다. f와 f분의 g 요걸 각각 또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f는 알파로 수렴하고 f분의 g는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가정하면 또 gx를 쳐다보래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극한 x를 a로 보낼 때 gx는 자, 주어진 모양을 어떻게 배치하면 gx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잘 보이지? f 앞에 있는 극한 있는 하나랑
뒤에 베타로 있는 f분의 g를 곱해 놓으면 ff 약분되면서 g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각각 수렴하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한다가 결정이 되죠. 얘는 문제가 없는 형태잖아, 그지? 분수가 아니니까. 어때요?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또 맞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쌤 했던 대로 증명을 일단 진행해 보고요. 아니면 반례가 바로 떠오르면 그거 적용해서 아니잖아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증명을 진행을 해보는 거야. 간단한 거는. 그래서 여기도 증명에 문제가 없네 라고 하면 맞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단어 안 풀었잖아. 지인이 질문으로 가자. 34번 또 있나요? 35번은 괜찮았어? 35번 어떻게 풀었어? 지인이 어떻게 풀었어? 35번? 누구를 hx라고 했어? 3f 빼기 2g를 hx로? 그럼 f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건 어떻게 활용했어요? 분모가 f가 되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전체 숫자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요거 선생님이랑 한 번만 더 할게요. 알겠죠? 요거는 내신에 주로 나오는 유형이라서 요거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4번부터 볼게요. 그래프 오른쪽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데 쓱 봤더니 다 대상함수가 합성함수야. 그죠? fx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fx-1이 들어앉아 있고 뒤에는 fx 전체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어떻게 하기로 했어? 동그라미 그리기로 했지, 그지? 그래서 0의 우극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그립니다. 3개 그리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보낼 거는 자,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얘도 표시해 놓을게요. 뒤에서부터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는 y는 x-1이라는 녀석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f를 해석하고 이렇게 되겠죠. 누굴 쳐다본다고요? 첫 번째 0의 우극한을 쳐다봅니다. 자, 그래프로 해석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번부터는 식으로만 해석합시다. 그래프 볼게요. y는 x-1은 기울기가 1짜리고 y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한을 보는 거니까 0의 함수값을 먼저 찾아보면 여기가 -1이죠. 그런데 뭘 본대? 0의 우극한을 본대. 이렇게 갈 거잖아, 그지? 그럼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극한값은 -1이야. -1을 적을 건데 여기 함수 하나 해석하고 끝낼 거면 오케이. 그런데 이걸 다시 f를 보내야 되잖아. 합성함수 주의할 게 딱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붙여주자고. 그러면 여기 봤더니 -1로 가긴 가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위쪽이라는 거는 -1보다 조금 커요 라는 의미지. 그래서 여기가 조금 커요가 붙어야 돼. 이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에 f를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면 f에 뭘 봐야 돼요? -1의 우극한을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많은 실수들이 요거 구했어. 잘했어. 그런데 -1에 그렇다면 함수값을 구하는 게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f의 -1의 우극한은 -1이 여기 있으니까 우극한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이렇게 되겠다. 해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동그라미 한 번 더 그릴게요. 이번에는 f 두 번이니까 f 이렇게 그립시다. 누굴 봐요? 1의 우극한을 봐요. 1 플러스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빨리 가볼게요. 1의 우극한은 이렇게 가는 거다, 그지? 그러면 극한값은 -1로 달려가는데 -1보다 밑에서 올라오니까 -1보다 조금 작은 거다, 그죠? 그래서 -1의 좌극한.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걸 가지고 f를 해석하면 -1의 좌극한이니까 -1이 여기 있으면 좌극한은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얼마? 2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쓸 게 많이 없죠, 그죠? 네. 해서 요게 방식이 안쪽에 들어있는 걸 치환한 다음에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결국은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 자, 식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요거 아까 함수를 그려서 했는데 여기 식만 본다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x를 0 플러스로 보내면 0을 먼저 집어넣어 보면 안쪽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0보다 조금 큰 걸 넣을 거야. 근데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면 0.1 정도를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0.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0.9지.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 1보다 원점에 가까우니까 오른쪽에 있어서 조금 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식으로 바로 해결하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니? 뭐야 이거?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요. 이렇게 되겠네요. 35번 보겠습니다. 아까 지인이가 잘 풀었는데 요거 오른쪽 거 참고해서 푼 거네? 그러면? 요렇게 H로 나와서. 와, 그래? 잘했어. 요거 RPM에도 있지, 그지? 자, 요렇게 할게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줬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줬고 1로 수렴하는데 뭐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을 줬어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사실 관심이 있니 없니? 별로 관심이 없잖아.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잘 안 주거든 문제에서. 근데 굳이 줬어. 이거는 요 유형인데 잘 생각해봐. 무한대를 분모에 갖다 놓고 1로 또는 특정한 숫자로 수렴하는 걸 분자에 갖다 놓으면 꼴이 무슨 꼴이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지. 이거 얼마야 극한값이? 0이지. 이걸 활용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한대를 보내는 걸 줬어. 분모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는 걸 줬다? 너는 분모로 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일단 무한대로 가는 거는 분모에 갖다 놓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떤 극한을 보고 있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하고 있으니까 리미트 똑같이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하면서 발산하는 애를 분모에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수렴하는 애를 분자에 갖다 놓으면 빼기 2gx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결과값이 꼴 자체가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입니다. 그죠? 여기는 1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상수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이 극한값은 0이다. 요 모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하나 극한값은 0이다로 적어야 되는데 여기를 적당히 공부하면 얘를 갖다 놓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게 아니고 얘는 상수라는 의미로 달려 있는 거야. 알았지? 얘가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지 멋대로야.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극한값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얘는 분자로 올라가서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활용이 되는 값이야.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분모 F를 갖다 놨더니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고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지.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하자.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첫 번째 덩어리는 f 나누면 3 빼기 두 번째 덩어리는 2 곱하기 f분의 g 이렇게 적을게요. 가 0으로 수렴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쌤이 첫 번째인가? 첫 번째 단어 맨 앞에 어떤 함수 빼기 알파가 0으로 수렴하면 fx는 방정식 풀듯이 알파로 수렴해요. 이거 증명해 준 거 하나 있지. 딱 그런 꼴 아니니? 여기가 어떤 함수고 상수니까 극한값이 0이 되면 누가 궁금해요? 얘 극한이 궁금한 거잖아 사실. 그래서 증명은 이미 했으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분의 g는 극한값이 얼마겠니? 이거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된다고. 얼마? 는 0 풀듯이 얼마? 지인아 얼마? 앞에 2 있잖아. 그렇지. 2분의 3이야. 최종적으로는 이 모양을 이끌어내려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분모에 갖다 놓으란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구하는 식을 봤더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식이 f분의 g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돼? g 분모에 f를 갖다 놓으면 되니까 전체 분수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 f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x를 무한대로 보내는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를 f로 나누면 분자는 1 더하기 4배의 f분의 g 간단하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분모는 마이너스 2 더하기 6배의 f분의 g 이렇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왜? f분의 g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그 극한이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2분의 3 가고 너도 2분의 3 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문제가 없겠다. 그치? 따라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3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어렵지 않지? 자, 분모는 얼마야? 7. 분자는 7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1 정리가 되겠죠. 할만하지? 오케이. 개념 원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RPM 가볼까? 네, RPM도 14페이지까지 풀어보라고 했지, 그지? 여기도 질문 있죠? RPM 보자. 몇 페이지로 가볼까요? 16페이지. 나이 이슈라고 생각하자. 46번. 짠! 봐봐. 어때? 무한대로 보내고 있지? x는 1로 보내고 있는데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 왜 줬지? 어떻게 하라고? 방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분모 갖다 놓으라 그랬지. 그리고 뒤에 거 보니까 1로 보내는데 3으로 수렴해. 3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얘는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f분의 2f 빼기 g의 극한은 얼마다? 0이다. 를 잡아주면 그 다음 뭐야? 뭐 f분의 g의 꼴이 나오겠죠. f분의 g의 1의 극한값이 얼마다? 그거를 활용하려면 여기 최종적으로 구하는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 분자를 f로 나누고 극한 밀어 넣으면 되겠지. 플랜이 서지? 와, 다행이다. 방금 풀었던 거 똑같이 복습이라서 할 수 있겠지? 다음. 55번? 네. 질문 있는 건 웬만큼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좋아요. 다른 친구들은 질문이 아닌데 나만 열심히 하는 건가? 그러면 나만 좋은 거니까. 다른 친구들은 복습용이라서 다 좋아. 알았지? 질문 편하게 하세요. 자, 55번 봅시다. 요 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 때문이냐면 절대값 기호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절대값 기호는 다짜고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뭐 방정식을 풀 때나 부등식을 풀 때나 항상 뭐부터 하냐면 절대값 기호부터 해결을 해놓고 없애놓고 식을 계산한단 말이야. 그지? 그동안 그래 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 기호부터 해결을 하고 극한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기호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데? 알맹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고 양수면 절대값 버리고 음수면 절대값 버리는 대신 마이너스를 곱하고 이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봐봐. 0의 우극한입니다.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얘가 문제인데 얘 알맹이가 그냥 덩그러니 x야. 얘가 0이면 0인데 얘 0보다 조금 크거든?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얘는 그냥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우극한의 역할은 아까 우리 연습 문제 풀 때 어떤 함수를 택할 거냐에서 기능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낼 때 분모의 분자의 x와 분모 앞에 있는 x는 원래 거 x 그냥 둔 거고 더하기 x 요렇게 나올 건데 이게 우극한의 역할이었다고. 절대값 해결하는 역할이었단 말이야. 이제 끝이야. 그러면 꼴은 0으로 보내면 0분의 0 꼴이잖아. 그래서 이거 부정형이라서 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꼴이긴 한데 계산해보면 2x분의 x니까 뭐야? 2분의 1이지. 0으로 보내도 그냥 2분의 1이겠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 해결하는 거 먼저 하고 나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 절대값 해결하는 녀석이 우극한 자극한 요거의 부호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뒤에 거도 요거 해결하고 와야 돼요.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그냥 나오거나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거나. 잘 모르겠으면 둘 다 해봐. 둘 다 해보는데 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x에 밀어넣기 시작하면 제곱해서 1을 빼야 되잖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적당한 숫자를 잡아보라고 했던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플러스 조금 크면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거든. 얼마 정도 잡아보면 되니? 특정한 숫자 잡아봐. 마이너스? 그렇지, 그 정도로 잡아보는 거야. 마이너스 0.9 정도로. 알겠죠? 실질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제곱하면 얼마죠? 플러스로 바뀌고 0.81, 1보다 작지? 그러면 1보다 작은데 1을 빼버리면 뭐가 되니? 여기가 양수 음수? 음수겠지.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의 역할이 여기서는 어떤 함수로 쓸 거냐를 결정해 주는데 얘는 음수라는 걸 결정해 줬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꺼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극한을 다시 적어 보면 x를 마이너스 1에 우극한으로 보낼 때 분모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분자는 인수분해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도 0분의 0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 분모 분자에 보이죠?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인수가 사라졌으니까 이거 그대로 극한을 보내면 되겠군. 그래서 마이너스 1의 플러스는 우극한의 의미단 말이야. 그거 이제 기능이 끝났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의 극한입니다. 마이너스 1 밀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분모부터 마이너스 1 밀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B더라. 괜찮지? 네.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붙으면 어려운 게 맞아.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그때일수록 절대값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 거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단계로 쪼개서 하시면 됩니다. 또 있나요? 이 페이지 없어? 넘어가 볼까요? 14페이지 61번 짠, 여기로 와보자. 자, 둘 다 음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음의 무한대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면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부호만 좀 조심하면서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항상 뭘 하자고요? 무한대로 고치자고. 그래야 부호 실수가 줄어들어요. 해서 고치는 방법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t 이렇게 바꾸자였지. 이렇게 바꾸면 첫 번째 거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는 거고 x자리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로 바뀔 거고 분자는 5 빼기 3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꼴 다시 확인. 분모 무한대, 분자도 음의 무한대,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했죠. 그러면 차수 비교, 차수 같네.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해결. 괜찮죠? 두 번째 것도 바로 가볼게요.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분자는 루트 t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꼴 확인. 무한대, 음의 무한대 분의 양의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지? 유리화 할 거야? 왠지 유리화하고 싶게 생겼잖아. 근데 꼴을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뭐 굳이 유리화를 해? 보통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유리화 꼴이고 얘는 뭐야? 그냥 차수 비교 최고차의 개수 비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그냥 루트 보인다고 다짜고짜 유리화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단어 있니? 이 페이지는 없어? C는 끝났어? 여기는 숙제가 아니었지? 오케이.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알겠죠? 자, 지금 이제 제목은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명제들이 있어요. 문제에 적용되는 명제들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우극한, 좌극한, 극한에 대한 1차적인 개념 공부는 끝이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연속 개념이 요 바로 다음 단원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극한 개념, 연속 개념 요거를 잘 정리해두면 미분 파트로 이제 넘어가면
조금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봅시다. 제목은 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함수를 해석을 해보는 그런 단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야. 이 전까지는 모양 그대로를 극한 활용하자 이렇게 써먹었잖아, 그지? 이제 함수 조금 더 구체적인 식을 찾아보고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F와 G에 대해서 분수꼴이 등장했는데요. A로 극한을 보낼 때, 뭐 A는 여러 숫자가 될 수 있는데 분수꼴이 L, 극한값이 존재하면이야. L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고 는 L이다. 즉 수렴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어떤 꼴이? 분수꼴이. 분수꼴이 수렴하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 그렇다면 결과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gx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극한 보내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gx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분수꼴에서 분모가 어디로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하면.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더래. 그럼 생각해봐. 지금까지 분모가 0으로 자꾸 가면 그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부정형이 0분의 0꼴이었지. 거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분자가 어디로 가야 할까? 특정한 0이 아닌 특정한 숫자라고 한다 그러면 0분의 1꼴은 발산이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어야 부정형의 0분의 0꼴이 만족되면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 맞지? 그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보면 gx가 0으로 수렴하면을 이제 앞으로는 분수꼴에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이라고 정리합니다.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f가 어디 있어요? 분자에 있지.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명제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분수꼴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모가 0으로 수렴했을 때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 알겠지? 요거가 중요한 명제. 요거는 증명을 한번 할게요. 비교를 위해서 2번을 먼저 보고 갑시다. 2번 L은 0이다. 요건 좀 이따가 해석하고 F가 0의 극한값을 가지면 G가 0의 극한값을 가진다는데 F 어디 있었지? 분자에 있었지. 적어놓고 볼게요. 분수꼴에서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gx, 분모가 0으로 수렴해야 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생각해보면 아까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해. 아직 증명은 안 했지만 이거 맞단 말이야. 그러면 왠지 순서를 바꾸고 싶잖아. 분모부터 보지 말고 나 분자가 그러면 0으로 수렴하면 분모도 0으로 수렴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분모가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말이 맞기 위해서는 전제가 이게 돼야 돼. 이게 뭐였어요? 수렴하는 값 L이었는데 그게 0은 피해야 된대. 0이 뭐야 이거? 0이 아닌 극한값, 수렴값이 있고 그렇다면 수렴하는데 0이 아니라면 드디어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야 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약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잠깐만 볼게요. 자, 아래쪽에 증명이 있는데 우리 옆에다가 연습은 한번 해야 되니까 증명을 합시다. 1번 증명을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분수꼴이 수렴한다, 그지? 그래서 그거 한번 적어볼게. 좀 간단하게 적읍시다. x를 a로 보낼 때 지금 분모를 g, 분자를 f, 요게 알파야 라고 수렴이야 라고까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추가 전제가 뭐였냐면 분모 x를 a로 보낼 때 분모 gx가 0으로 수렴한다. 요 전제까지 있었습니다. 그쵸? 와, 그러면 우리 아까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증명할 때 비슷한 걸 했었거든. 최종적으로 뭘 보고 싶은 거야? f의 극한값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시작. f의 극한은 이렇게 시작할게요. x를 a로 보낼 때 f.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는 위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모양을 쟤네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x를 a로 보낼 때 둘을 사분이 곱해 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모양만 바뀌었지. 결국은 f잖아. 그러고 보니까 g분의 f는 알파로 수렴하고 g는 0으로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는 게 맞죠. 그러면 각각 수렴한다 리미트를 적용하면 알파 곱하기 0이네. 얼마야? 0이지. 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본다면 f의 극한값은 0이야.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증명 끝. 그래서 정리 한 번 더. 분수꼴이 극한값이 존재하면인데 여기서 극한값 알파 책에서는 L로 뒀는데 알파가 0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특정한 값이면 돼. 그래서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해. 머릿속에 박아 놓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거야. 자, 그런데 2번도 일단 증명만 진행해 볼게요. 2번 조건이 한 번 더 써야겠네.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g분의 f가 알파로 수렴하고 분수꼴이 수렴한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에 있는 f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조건을 줬어요. 전제했어.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건 분모에 있는 g의 극한이야. 괜찮지? 여기서 모양을 만들어 보고자 해요. g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는 지금 우리가 가진 단서는 사실 g가 분모에 있잖아. 저거를 끄집어 올려야 되거든. 역수가 취해져야 올라오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부터 쓸게요. f 나누기 g분의 f 하면 되지. 그러면 역수를 곱할 거니까 FF에 약분되고 G가 올라올 거니까 G랑 똑같단 말이야. 괜찮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F 나누기 G G분의 F가 분모로 내려가겠지? 요거 통째로 분모로 내려놓을게요. 요만큼을 곱하기 역수하니까 곱하기 알파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분모로 알파가 내려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꼴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분의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알파분의 0 이런 꼴이 되겠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게 수렴하는 건가에 대한 문제야. 수렴하니? 왠지 하는 느낌이잖아. 그런데 분수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모가 0 되는 상황이거든.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0분의 0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그냥 0이 되는 상황이야. 알파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돼 안 돼? 발산이란 말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알파가 0이면 발산이야.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분수꼴이 수렴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분모도 0으로 가야 해 라고 얘기하려면 분수꼴의 극한값 알파, 지금 앞에서는 L이라고 했는데 그게 0이 되면 안 돼를 보여준 거예요. 알겠죠? 이건 증명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거네. 따라서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알파는 0이 아니어야 해 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괜찮지? 그래서 짠 다시 돌아오면 이 동그라미 2번에 L은 0이 아니고 분수꼴에서 분수꼴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드디어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가야 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게 좀 흐려질 거거든. 근데 별 고민 없이 하고 해도 돼. 왜? 이거 묻는 문제야 사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뒤집어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야 돼. 이 정도로만 알아둬도 돼요. 그런데 분자부터 0으로 갈 때라고 봤다면 그 극한값, 원래 분수꼴의 극한값은 0은 아니어야 돼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알겠지? 2번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렇게 빼자. 예시를 하나 적어 드릴게요. 만약에 fx를 x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gx를 x-1이라고 볼게요.
0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데 우리가 보려는 게 분수꼴이 극한이잖아, 그지? 그래서 g를 분모에 갖다 놓고 f를 분자에 갖다 놔 볼게요. 그러면 x-1분의 x 이렇게 돼서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정확히 0입니다. 수렴해요, 그죠? 또 적을게.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하고 싶은 얘기야. 분자가 x를 0으로 보내면 0으로 가죠. (0으로) 가나요? (0으로) 가나요? 분모 gx가 0으로 안 가지. 얘 마이너스 1로 가지. 그러니까 2번에서 극한값이 0이 아니에요 라는 전제를 빼버리면 이런 애들도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0으로 안 가. 분자가 0으로 간다 해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항상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 분수꼴에서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이다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보면 두 다항함수가 등장했습니다. 밑줄 칠게요. 다항함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n차 함수, 1차, 2차, 3차 n차 함수라고 가정하고 해도 된다. 그쵸? 에서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인데 gx분의 fx예요. 이거 모두 자기 차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그게 극한값이 0이 아닌 실수래. 중요한 건 0이 아니단데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생각해보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어쨌든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들이죠. 직선이든 2차 함수든 발산하는 애들이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보면 돼. 그러면 0이 아닌 실수 L로 수렴하는 거잖아.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수렴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거든. 0으로 수렴하는 경우,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는 경우.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분모의 차수가 클 때, 그 다음에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는 경우는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의 개수 B였지. 지금 무슨 얘기야? 최고차의 개수 B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한다라는 요 얘기는 FG의 차수가 밑에도 있어요. 동일하다로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중에서 괜찮죠? 그래서 F의 차수가 G의 차수가 같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네 같은 차수니까 F가 2차면 G도 2차야. F가 1차면 G도 1차야. 이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함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 B 이렇게 나타나더라.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함수를 특정하는 데 많이 쓰게 됩니다. 내려갈게요. 자, 아래쪽 보기 잠깐만 봅시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일 많이 보게 될 건데 쌤이 0분의 0꼴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 그치? 잘 봐봐. 분수꼴이고 6분의 1도 중요하지만 6분의 1이 숫자라는 게 중요해요. 수렴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야가 분수꼴이 수렴하는구나로 전체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명제, 분수가 수렴하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지, 그지?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런데 분자가 무리함수긴 한데요. 잘 생각해봐. 무리함수 우리가 그려본다 그러면 한 줄로 쭉 긋지. 중간에 끊겨진 데가 없잖아. 요거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는 거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요거도 연속이 보장된 함수예요. 이 얘기를 왜 하니? 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동일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더 이상 그리지 말고 얘는 1을 밀어넣은 함수값을 구하면 돼. 그럼 얼마야? 루트 9 빼기 k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3 빼기 k가 0이 되려면 k는 3이야. 이렇게 정하고 가는 거죠. 괜찮니? 그러면 k 대신에 3을 밀어넣으면 요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나중에 6분의 1 대신 그냥 b값 이렇게 미정계수로 줄 때가 있어. 근데 b도 결국은 어떤 상수니까 지금처럼 해석을 똑같이 하는 거야. 수렴하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k값은 3이네? 3을 밀어넣어. 근데 이거 꼴 자체가 0분의 0꼴이었잖아. 근데 극한값 b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할래? 우리 앞서 했던 유리화를 해서 분모가 0 되는 인수 지워주고 극한 구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래쪽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여기 네모 박스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FG에 대해서 F는 A로 보낼 때 L로 수렴, G도 A로 보낼 때 M으로 수렴, 각각의 수렴 값이 존재합니다.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즉 X를 A로 보낸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쓴 거고 1번 봐봐요. F, G 크기 관계가 항상 G가 F 이상이래. 같거나 G가 더 커야 된대요. 그랬을 때 뭘 비교했니? L과 M, 극한값을 비교했어요. 극한값이 어때요? G의 극한값이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쌤이 이거 조금 조정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F와 G에서 같다의 등호를 뺄게요. 알겠죠? 그게 더 머릿속에 오래 남으니까 f, x랑 gx 크기 관계가 gx가 이렇게 등호를 빼서 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면 얘네 각각의 극한값인 f의 극한값 l, g의 극한값 m, m이 크거나 같다. 뭐가 달라졌지? 그냥 등호만 뺀 거잖아. 아, 함수끼리는 같아지지 않고 항상 크더라도 극한을 보내보면 같아질 수 있대. 극한값은 리미트의 성질이 그렇다고. 그래서 등호가 극한값에서는 등호 들어갈 수 있다. 요거를 머릿속에 남겨둡시다. 잘 봐봐요. 지금 위에다가 그래프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를 잠깐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녀석 F, 이건 특정한 값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 G, 같아지지 않고 G가 항상 위에 있죠. 어떤 X를 잡던 간에 G가 항상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성립하게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얘네 둘을 둘 다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얘도 무한대로 보내보고 얘도 무한대로 보내보고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수렴값이 둘 다 0이야. 같네? 같을 수 있어. 알겠죠? 극한을 적용하면 그 수렴값이 존재한다면 같을 수 있어. 뒤집어질 수 있을까? 크기 관계가? 그건 말 안 되지. 그래프만 생각하면 저기 오른쪽 끝에 나중에 가서 F가 G를 뒤집어 올라가겠니? 아니요. 뒤집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진 않지만 함수 크기 관계에서 등호가 없었다 하더라도 극한을 적용하면 그 극한값에 등호가 붙을 수 있어.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괜찮니? 아래쪽에 예시가 있는데 옆에다가 예시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x가 0보다 큰 데서 정의만 이제 제한을 둬봅시다. 방금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f, x가 식으로 본다면 x분의 1이라고 할게요. g, x가 x분의 2라고 할게. 어때? 분모는 똑같이 있는데 분자가 g가 더 크지? 이거는 항상 g가 큰 거야. 그래서 g가 항상 큽니다.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얘네들을 무한대로 f부터 보내볼게요. 이거 0으로 수렴하죠. g를 보내볼게요. 얘도 0으로 수렴하죠. 중요한 건 극한을 적용하면 같을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진 않아. 그래프상 뒤집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2번 가볼게요. h라는 새로운 함수를 등장시켰는데 얘가 어디에 껴져 있냐면 f와 g에 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여기 등호는 사실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정리해 놓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아. 등호가 없어도 극한을 보내면 같아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뭐 없다고 생각하면 f보다는 위에 있고 g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중간에 껴있는 함수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L은 F의 극한값이었고 M은 G의 극한값이었어. 앞에다 표현해 볼게요.
F가 극한을 보내면 L로 간다고 했고 G를 극한을 보내면 M으로 간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대요? 같대요. 같대. 그럼 중간에 껴있는 애는 어디로 가야 돼? 상식적으로 같아져야겠지. L 따로 M 따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같대. 사이에 끼워 넣을 수는 없잖아. 사이 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지. 그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는데 샌드위치가 이렇게 생겼으면 중간에 끼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H는 딴 데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L과 M이 같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M과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뭘로 나오냐? 부등호 형태로 나와. 함수가 누가 크고 작고 막 이렇게 부등식 형태로 나오는데 양쪽에는 구체적인 식을 줘도 중간에 껴있는 애는 구체적인 식을 안 줘. 우리 지금까지는 식을 가지고 극한 구하고 그래프 그리고 했는데 그 식을 안 준단 말이야. 아, 그러면 부등호가 보이니까 이거는 끼워 넣는 그런 유형의 문제구나.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알겠죠? 네. 하나 넘겨보자. 지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32페이지에 36, 30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6에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요 2번 하나 풀고 가봅시다. 36번 1번 볼게요. 아까 보기 풀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보면은 분수꼴의 극한이 b라는 어떤 특정한 값을 상수값으로 수렴이지.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주요 명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갈 거야인데 마침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잖아. 앞으로 이런 꼴을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그러면 분자는 2차 함수니까 그대로 밀어 넣으면 4 빼기 a가 0이 되어야 하니까 a는 4야.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미정계수 어쩌고저쩌고야. 그러면 x를 2로 보내면 분모 x-2 분자는 x제곱 빼기 4 인수분해. 그래서 희망이 그거잖아. 분모에 0되는 x-2가 분명히 분자에 있어. 그래야 약분이 가능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 극한값은 4고요. 그게 b가 되는 거네. 그치? 이렇게 구하는 유형입니다. 알겠죠? 0분의 0꼴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이야. 37번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루트 보이잖아. 그지? 보이지? 뭔가 유리화도 비슷하게 할 것 같기도 한데 먼저 큰 꼴을 보면 분수꼴이 1로 수렴해요. 그런데 주요 명제 우리가 무조건 성립하는 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였어. 분모부터 쳐다봤단 말이야. 근데 분모의 극한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돼? A, B가 섞여 있어서 얘가 0으로 가는지 아닌지 몰라. 그럼 얘는 순서를 바꾸는 거지.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네? 맞죠?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나는 무슨 얘기 하고 싶어? 분모도 0으로 가야 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전에 뭘 체크해야 돼? 극한값이 0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야. 알겠지? 아까 전제 하나가 더 붙었던 거.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분모도 0으로 가야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디테일이야. 알겠지? 요거 뭐 어차피 다 0으로 가겠지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구분해서 디테일하게 해놔야 나중에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에서 이런 거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야 해라는 전제는 1이라는 0이 하는 수렴값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제 2를 밀어 넣으면 분모예요. a 더하기 b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미정계수가 a, b 두 개라서 식 하나로는 못 푼단 말이야. 그러면 뭘 이용해야 돼? 1이라는 극한값을 또 이용해야 돼. 따라서 조금 전에 k 가지고 했듯이 미지수를 지워요. 보통 이제 b를 지우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극한을 구해보는 겁니다. x를 2로 보내면서 자 분모 분자를 보니까 b를 마이너스 a로 하면 a로 묶어냈을 때 루트 x-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분의 x-2야. 왠지 뭐가 필요할까? 분모에 x-2가 있어서 아래 위로 약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뭘 해봐? 유리화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극한 x를 2로 보낼 때 이것도 암산할게요. a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짜잔 등장. 그리고 분자는 x- 그대로 두고 유리화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x-1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군. 그러면 아래 위로 x-2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2로 보내면
a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값이 극한값 1이었으니까 a가 2구나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b는 그것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괜찮지? 이런 구조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여기서 밑에 바로 가보자. 여기는 39번을 풀게요. 요거. 극한의 모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차이를 봐봐. 첫 번째 거는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요. 두 번째 거는 x를 0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석할 건데 f가요 다항함수입니다. 이거 n차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되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몇 차일까? 이런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한대로 보내는데 보니까 분모가 x제곱이라서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꼴일까? 지인아 무슨 꼴이겠니? 부정형 4개 중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겠지 예상하기로. 왜냐하면 극한값 2가 존재하거든. 분모가 무한대로 가. 그럼 분자가 무한대로 가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서 차수가 같은 최고차의 개수비 2 이렇게 될 거잖아.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작으면 극한값이 2가 아니라 0이겠지. 분자가 차수가 크면 발산이겠지.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서 차수가 같아야 돼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주로 나오는 예시가 차수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자면 극한값을 보고 최고차의 개수 b가 요거니까 개수까지 결정할 수 있어. 괜찮죠?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fx 빼기 2x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통째로 분모가 x제곱인데 극한값이 2거든.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그리고 2차의 개수가 얼마여야 돼? 분모의 개수가 1이니까 분자 개수 2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2x제곱하고 뒤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성이 돼야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의미가 아니라 뒤쪽에 쭉 뭔가가 있는데 지금은 안 적을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fx는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x 세제곱은 상쇄를 시켜야 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항하면 2x 세제곱항을 들고 있으면서 2x 제곱까지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게 끝이야. 더 할 게 없어. 차수 결정하고 개수 결정하고. 괜찮죠?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함수를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서로 가면 분수꼴이고 극한값 마이너스 3이 존재해요. 분모가 0으로 가요. 반드시 분자가 0으로 가야 해요. 맞죠? x를 0으로 보내고 있는데 fx는 다항함수라서 0의 극한이나 0의 함수값이나 동일하다 그랬지? 결론은 f0을 넣으면 분자가 0으로 가야 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0을 넣으면 0이다. 나누어 떨어진다. fx는 x를 인수로 갖는다. 맞죠? 적어 놓을게요. fx가 1차식 x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f 구해놓은 거 있었잖아. 3차식이었어요. 3차 함수였어요. 그죠? 근데 얘가 뭘 가져야 된대?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져야 된대. 그러면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fx는 물론 아까 여기 뒤쪽을 이제 2차 이후로 적으면 되니까 ax 플러스 b 이 정도로 적어놓고 시작해도 되거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구체적으로 해놓고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수월해지니까 x를 인수로 가져야 해요. 그럼 나머지 곱하기로 연결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까 x 3차였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2였으니까 얘는 뭘로 시작하면 돼? 2x 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겠지. 그 다음 항은 2x 제곱이니까 2x를 쓰면 되겠지. 그 다음은요? 상수가 있어 없어? 몰라. 그거를 미지수, 미정계수 a 정도로 세팅. 그러면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필요해? a를 구하기만 하면 돼. 이제 쓰지 않은 게 뭐죠? 0분의 0꼴이다 해서 쓰지 않은 건 마이너스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요거를 지금 써먹을 차례야. 알겠지? 그래서 0분의 0꼴을 보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하나, 그 다음에 그 극한값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fx 밀어 올리면 되죠? 따라서 극한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 x분의 분자 fx를 그대로 올려놓으면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왜? 분모가 0이 되는 x를 약분해 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0을 이제 쉽게 밀어 넣으면 a가 될 거고 그게 마 3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적혀 있으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3만 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만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전형적인 우리 극한값 이용해서 식 구하고 요거 다음 단계 뭐 함수값 구하세요 이렇게 넘어가거든. 이렇게 쓰는 내용이야.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문제만 하고 갈게. 여기 부등식으로 등장했는데 41번, 42번 가봅시다. 41번보다 42번이 나을 것 같다.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한답니다. x의 뭘로도 이렇대요. 그런데 부등식으로 나타냈는데 fx를 구체적인 식을 주지 않았잖아. fx 식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즉 양쪽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해야 돼. 부등호가 보이니까 아까 마지막에 정리했던 끼워져 있는 샌드위치 그걸 생각하면서 뭘 구하래?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아까 부등호로 정리했던 fx의 세제곱을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것의 극한이래. 겁나 복잡하잖아. 심지어 이 식을 몰라.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짠! 세제곱을 준 이유가 있겠죠. 세제곱은 음수 세제곱하면 음수 그대로 유지되고 양수 세제곱은 양수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부호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부등호가 바뀔 염려가 없어요. 크기 관계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제곱을 한 거는 2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한 거보다는 클 거고 f 세제곱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5를 세제곱한 거보다는 작아요.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극한을 구하기 위한 모양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네. 그 다음에 분모가 x 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고 x 세제곱으로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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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되는 게 x 세제곱 더하기 1이 만약에 양수면 지금처럼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 거고 x 세제곱 더하기 1이 음수면 반대로 도는 거야. 그런데 x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양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 취급을 해도 문제 없다. 괜찮죠? 이제 극한을 보냅니다. 어때요? f는 해석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극한을 어디서 쳐다봐? 여기서 쳐다보고 여기서 쳐다봐. 왼쪽 거 얼마?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 예? 요거 더 확대가 안 돼. 여기까지. 8. 그렇지. 왜 8이야? 차수 같잖아.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비 1분의 8. 어쩌다가 0이 나왔지? 이거는? 8.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예상이 될 거란 말이야. F는 몰라도 왼쪽 오른쪽이 극한이 같이 나와야 끼워져 있는 것의 극한으로 가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은 한쪽만 해석해도 돼. 그래서 결론. 요 녀석이 무한대로 보내면 8로 수렴하고 요 녀석도 8로 수렴하니까 끼워져 있는 녀석도 8로 가야 해.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